2026년 초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특별히 민감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5년 말과 올해 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치 상층부, 군대, 사회, 경제에 걸쳐 불안정한 징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내부에서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는 체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연예 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신뢰에 큰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남자 배우 위멍룽의 의문스러운 죽음입니다. 2025년 9월 위멍룽은 술에 취해 넘어져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족과 친구들, 독립관찰자들로부터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몸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고 수사 기록이 빠르게 봉쇄되면서 여론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은폐된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중국 국경을 넘어 퍼졌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독립수사를 요구하는 글로벌 청원이 73만 개 이상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시위도 여러 대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만과 인도 일부 관찰자와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202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내부 소식통이나 연예계, 영상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멍룽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깊은 불안감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감독받지 않는 권력, 투명하지 않은 정의, 강제된 침묵 속에 묻힐 수 있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 넓게 보면 사회뿐 아니라 권력 최상층부, 특히 체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군대까지 불안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베이징 바이이 건물에서 상장군 진급식을 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익숙한 의식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은 건 공식 발언이 아니라 행사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는 뒤에 앉아 여유로운 모습으로 평온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은 긴장된 표정으로 미소 없이 다소 어색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 대비는 해외 정치 관찰 커뮤니티의 관심을 빨리 끌었는데 중국 정치에서 태도는 실제 권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진급한 두 상장군은 동부전구 사령원 양즈빈으로 대만 방향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전구 사령원 한성엔으로 베이징과 텐진 방어를 책임집니다. 주목할 점은 둘 다 시진핑에 가까운 측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즈빈은 공군 출신으로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할 때 승진이 늦었고 한성에는 후진타오 시대에 중용됐다가 밀려났다가 이제 핵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전군 상장군 숫자가 평시로는 극히 드문 6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80명 가까이 상장군으로 진급시켰지만 여러 해 동안 숙청과 수사로 대부분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중국 군대가 사상 유례 없는 고위 인사 손실을 겪고 있으며 권력 내부의 깊은 불안을 보여줍니다. 군대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선전과 상징 분야에서도 통제 상실 징후가 나타납니다. 2025년 12월 18일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2026년 춘안의 공식 마스코트를 발표했는데 기기, 지지, 치츠, 청청이라는 네 마리 말입니다. 정부는 기기치청, 세상에 막힘없다 라는 의미로 강하고 막힘없는 전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표 직후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 이 네 마리 말을 성경의 묵시록 사기사와 비교하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 죽음을 상징하는 네 기사 말과 색상, 형태, 기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레딧, X, 유튜브 등 국제 포럼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론 압력에 베이징은 내부 긴급 지시를 내려 관련 기관이 적극 설명하고 메시지 조정, 기술적 개입으로 부정적 연상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춘안은 전 세계에 방송되는 국가 선전 프로그램으로 불리한 해석은 체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길조 의미로 만든 상징이 역효과를 낸 건 중국 정부의 이미지 관리 작업이 얼마나 어색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색함은 상징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 처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5년 12월 17일 베이징 순환고속도로 지95도야 터널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유조차가 요금소 근처 정체 중에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큰 화재가 발생하고 기울어진 터널 안으로 기름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불은 거의 이틀 동안 탔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사망 10명, 부상 29명뿐입니다. 반대로 목격자와 지역 주민, 구급 요원의 증언은 실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100구 이상의 시신이 나왔고 많은 피해자가 화재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고 정보는 빠르게 봉쇄됐습니다. 관련 사진, 영상,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엄격히 검열됐습니다. 독립소식통 분석에 따르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재로 기반시설 설계 미흡, 부패 관리, 위험 구역의 요금소 설치가 원인입니다. 정보 은폐는 여론의 분노와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사회적 신뢰가 깎이는 동안 안정의 마지막 기둥인 경제도 심각한 쇠진 징후를 보입니다. 2025년 첫 11개월 동안 중국은 금융 채널을 통해 총 33.39조 위안의 자금을 경제에 투입했습니다. M2 증가율은 약 8%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주식 시장은 지수만 오르고 전체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거액의 돈은 소비나 실질 투자로 가지 않고 네 곳으로 흘렀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를 새로 빌려 갚는데, 은행 시스템의 예금으로 머무르는데, 기업 운영과 부채 상환에, 가계대출 수요, 특히 주택 구매 대출이 급감한 데입니다. 부동산 신뢰가 무너진 걸 반영합니다. 돈은 있지만 신뢰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분야가 부동산과 금융으로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2025년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 매출은 계속 깊이 하락했습니다. 업계 거물 완커는 고위 경영진이 수사받고 회사 거의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기관들은 중국 대도시 주택가격이 2026년과 2027년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금융위험, 특히 지방은행과 부동산 기업에서 오는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부실 대출 증가 속에 많은 소규모 은행이 기술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합병이나 구제는 문제를 미룰 뿐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은 체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가 더 이상 쌓인 정치, 사회 문제를 막아줄 힘이 없습니다. 국민 생활이 압박되고 신뢰가 떨어지면 변화 압력은 점점 커집니다. 역사는 어떤 체제도 변화 법칙 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은 현대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깊은 변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앞으로의 분석에도 함께해 주세요. 모두 평안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